유튜브 하면 돈 벌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많이 봐요. 자, 확률과 통계는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은 순서가 있는 순서가 없는 조합. 각각에 대해서 중복에 있는 순열 조합.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이 맞아서 주는 거예요. 얘만 확실하면 그 다음 다 거절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확률이거든.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 얘를 해놓으면 얘는 그냥 거절하는 거야. 그럼 이게 됐을 때 통계라는 걸 배우는데, 그럼 통계라는 게 뭐냐? 확률을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는데 어떤 확률이 있냐면 전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 대통령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얼마일까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통계가 왜 있냐면 제일 좋은 거는 다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전수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이 결과 가지고 전체를 예상을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통계인 거야. 어차피 확률 가지고 또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경우의 수만 제대로 하면 다 쭉 이어지기 때문에 얘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순열 조합에 대해서 쭉 설명할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고배법칙, 하배법칙 이런 게 나와 있어. 근데 그 말은 뭐 너무 어렵은 얘기였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행을 갈 거야. 근데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고 강아지가 만약 2마리가 있어. 그래서 갈 때 여행 갈 때 내가 2마리를 데려갈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고양이든 강아지든 상관없이 2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마리를 없어요. 한 마리를 가져갈 거야. 근데 고양이든 강아지든 상관없어. 그럼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을까? 5개. 고양이 1, 고양이 2, 고양이 3 혹은 강아지 1, 강아지 2 중에 하나. 즉 무슨 소리냐면 그냥 3 더하기 2를 하면 돼. 왜냐면 고양이 선택하면 강아지 못 가져가고 강아지 선택하면 고양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배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 뭐냐면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갈 거야. 몇 가지 경우수가 되냐는 거야. 그러면 고양이는 한 마리니까 3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3마리가 있겠지. 강아지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2가지 정도가 있겠지. 근데 고양이 1에 대해서 강아지 1이 걸릴 수도 있고 강아지 2가 걸릴 수도 있잖아. 고양이 1에 대해서 강아지 1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고양이 1, 고양이 2, 고양이 3, 강아지 1, 강아지 2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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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3가지 각각에 대해서 2가지 경우수. 이걸 뭐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고배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해하듯이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수학과는 약간 이 접근의 방식이 달라야 돼.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를 보는 순간에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말의 어감 하나에 따라서 완전 문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기본 이론, 개념을 정확히 한 다음에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본인이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딱 느낌이 와. 감이 왔다. 그러면 그때 문제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자꾸 잡아야 돼요. 알겠지? 그럼 일단 하려고쳐 보여주는 생각한 거야.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이건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착순을 시켜. 5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을 뽑는 거야. 근데 어떻게 뽑냐면 5명이 2명인데 첫 번째 오는 애한테는 1000원을 줄 거고 두 번째 오는 사람한테 1000원을 줄 거야. 그럼 1등, 2등의 차이가 크지. 그런 순서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5명 중에서 2명이 오는데 1등, 2등 상관없이 2명한테만 10,000원을 줄 거야.
그럼 1등, 2등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없어? 순서가 없어.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조합이 되는 거지. 순열이 뭐냐, 조합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걸 이거 순서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거는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순서가 없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 공식이 쭉 나오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자, 설명해 줄게. 자, 5명 중에서 5명. 그럼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A, B, C, D 이 5사람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순서가 있으니까 1등이 있을 거고 2등이 있고 3등, 4등, 5등이 있겠지. 1등은 A, B, C, D 중에 아무나 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어. 그렇지? 그 각각에 대해서 한 명이 빠져나갔어. 그럼 이제 4명 중에 한 명이 2등이 보겠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지만 5 팩토리얼 순서 쭉. 이건 뭐냐면 5명 전체를 다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1등, 2등을 매길 거야.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1, 2, 3, 4, 5등이 아니라 1등과 2등만 오는 관심이 있어. 그럼 1등이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그렇지. 각각에 대해서 2등은 4명.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표현하면은 P의 5명 중에 2명을 순서로 가지고 뽑는다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귀찮으니까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잘 봤더니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서 있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줘가지고 날려버린 케이스인 거야. 얘가 딱 봤더니. 그렇지? 왜 얘가 날라갔냐? 왜 우리 앞에 2명까지만 가지고 2명 관심 없거든. 그래서 버려버린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뭐를 나눠준 거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날려버린 거야. 5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5에서 밑에다가 5 빼기 2를 나눠줘 버린 거야. 이거에서 일반화시킨 공식이 뭐냐면 얘를 전체를 쭉 나열시킨 다음에 뭐만큼 빼주냐면 2명만 할 거니까 남 뒤에 3명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2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3명이 되겠지. 그것만큼을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PNL의 공식이 이 공식이 돼요. 이미 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공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건 외우지 말고 자꾸 이 개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렇지? 자, 그러면 조합은 뭐냐? 되게 간단한 게 순열 다음에 조합이야. 왜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5 곱하기 4가 나왔을 때는 1등, 2등 순서가 있으니까 5명, 4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등이 A고 2등이 B야. 이번엔 1등이 B가 되고 2등이 A가 됐어. 이 경우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야. 맞지? 근데 조합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어때? 같아요. 같은 거지. 그럼 조합의 개수를 할 때 여기서 또 뭐까지 나눠줘야 되냐면 요거 두 개를 뽑아놨잖아. 이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경우 수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조합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또 뭘 나눠줄 거냐면 2를 나눠줄 거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순열이었었어. 이거는 여기 뽑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 수를 한 거야.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알팩토리아만큼 여기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것만큼 또 나눠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순서를 가지고 뽑아놓은 거고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뽑아놓은 놈 알게가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순열을 한 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P의 N의 R이니까 이거를 뽑아놓은 다음에 순서 세운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치? 그래서 이 개념 이해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식상으로 막 장난치는 것들이 있어. 그것만 좀 이해하면 돼. 그게 큰 문제는 없어. 그럼 그게 설명이 어디까지 된 거냐면
일단 10페이지, 11페이지는 설명이 된 거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상세하게 좀 약간 좀 어떤 목록가 나왔기 때문에 걔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 설명해 주냐면 첫 번째 P의 N의 R이 이제는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네. 쭉 나열한다면 그 중에 나머지 표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성질 중에 P의 N의 N 하게 되면은 R 대신에 N이 들어갔으니까 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0이 되네. 0팩토리얼은 정의가 뭐냐면 1이야. 그래서 얘는 N. 공식적으로 해도 되고 상식적으로 해도 봐봐. N개 중에서 N개를 뽑았어. 그 다음 순서가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N개, 그 다음에 N-1, N-1. 맞지? N 그대로 돼. 수식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성으로 이해를 해. 왜 N-팩토리얼 나오는지 알겠지? 두 번째 P의 N이죠. 자, 개념성을 볼까? N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았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0.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건 존재 딱 하나. 1이지. 한 가지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한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1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보자. 여기서 똑같이 한번 대입을 해볼게. N 팩토리얼 R 대신에 N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놨어. N명인데 그 중에서 N명을 뽑아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1 됐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 보자. N 팩토리얼에서 아니 그 여기 있잖아. N 팩토리얼이지. 왜냐면 N을 뽑았으니까 N 순수니까 이게 아니고 아까 옆에 또 설명 다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익적인 거랑 개인적에서 요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그럼 C의 N의 R의 성질을 보면 C의 N의 R이 P의 N의 R에서 여기에 순서가 알게를 뽑아하는 곳에 순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얘 성질을 보면은 첫 번째 C의 N이죠. N개 중에서 한 놈도 안 뽑고 순서도 없어. 사실 얘랑 얘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어차피 뽑아놓은 게 없으니까 순서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번호는 1이 될 거야. 수식적으로 한번 보자고. R 대신에 0을 여기다 대입하면 R 대신 0 대입하면 N 팩토리얼 되고 여기는 0 팩토리얼 되고 얘는 1이고 똑같으니까 C의 N의 N. 얘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얘는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순서를 쫙 나열시키고 있다. 순서에 따라서 뭐 N 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뭐냐면 N명 중에 N명을 뽑았는데 선착순인데 자 10명 선착순 시켰는데 10명까지 딱 뽑는 거야. 순서 상관없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몇 가지겠어? 자, 2명 있는데 네. 2명 선착순 시켰어. 근데 중요한 건 1, 2등 부분이 없어. 1등만 뽑는 거예요? 아니, 2등까지 뽑는 거야.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순서가 없으니까. 만약 순서가 있으면 1등, 2등 케이스랑 1등, 2등 케이스가 있겠지.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조합에서 순서가 없으니까 다 들어오기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수식적으로 볼까? 그 그대로 대입해주면 n 팩토리얼 n-r에서 r이 n이니까 0 팩토리얼 r 대신 n 대입했으니까 n 팩토리얼 1이고 그 다음에 C의 N의 R은 공식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되냐면 C의 N의 N-R이 있어. 그럼 얘를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자.
그러면 n 팩토리얼 그대로고 r 대신에 이런 데 이렇게 되니까 n 마이너스 r 대신에 이렇게 대입할 거야. 곱하기 r 대신에 n 마이너스. 정리해 보니까 n 마이너스 n 플러스 r이 여기가 r이 되고. 두 개 비교할 때 위치 바뀐 거 빼는 건 똑같지. 그래서 여기 똑같으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C의 5의 2나 C의 5의 3이 같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5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그 순서 없이 세우는 거나 5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순서 없이 세우는 거나 똑같다는 케이스라는 거야. 왜 그러냐? 5명 중에 2명을 뽑잖아. 5명 3명을 뽑잖아. 그럼 그건 뭐랑 똑같냐? 어차피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2사람을 뽑는 케이스는 똑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착순은 원래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을 하는 건데 5명에서 2명을 뽑는 거나 아니면은 3명을 뽑았는데 실제로 여기 남겨진 2명 있잖아. 그 경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있으면 2명 뽑은 거 3명 뽑은 거랑 천지 차이야. 근데 순서가 없으니까 이 예만 봐도 상관없는 거지. 이건 나중에 이양 정리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개념상으로 이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문제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유도할 줄만 하면 돼. 그다음에 제일 복잡한 건데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야. 그래서 그냥 수식 구조 해주면 돼. 뭐라고 되어 있냐면 C의 N의 R하고 뭐하고 같냐면 C의 N-1의 R 더하기 C의 N-1의 R- 하고 같대. 자, 요 정의대로 그거를 그냥 대입해볼게. 미는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얘도 그대로 대입해주면 N 대신에 N-. 그 다음에 n-r이니까 n-1에서 r을 빼주면 돼. r 그대로 r 팩토리얼이지. 그치? 계산 나중에 한번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줘보자. 그럼 여기서도 n 대신에 n-1. 자, 여기서는 n-1 마이너스 r 플러스 2. 그 다음에 r-1 이게 둘이 같은 얘랑 같이 한번 보자. 그럼 얘를 잘 정리해서 이 모양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얘랑 좀 정리해볼게. 예쁘게 정리해주면 얘는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n-1 팩토리얼이고 얘는 정리해줬더니 쭉쭉 없어지니까 n-r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 분수 계산할 때는 분모 똑같게 만들면 되죠. 왜냐면 덩어리니까. 분모 똑같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보자. 봤더니 얘는 뭐냐면 얘에서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한 거야. 그래서 분모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n-r 하나만 곱해주면 얘랑 똑같아져. 확실히 다시 해줄게. n-r 팩토리얼은 뭐냐면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서 하나씩 빼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뭐냐면 n-r로 시작해서 하나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곱해주면 되냐면 얘만 곱해주면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할 거냐? 분모에다가 n-r을 하나 곱해줄 거야. 근데 분모는 곱할 수 없지? 분자도 곱해줘야지. 근데 여기까지 다 같아 있어. 근데 얘가 다르네. 그럼 얘도 보면은 여기다가 r만 하나 곱해주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에다가 r을 한번 곱해줄 거야. 분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럼 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랑 얘랑 붙으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럼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묶을 수가 있겠지? 더하기인데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묶어버릴게. 그럼 여기서 남는 거는 n-r, 여기서 남는 건 플러스 r. 됐지? n-r 플러스 r 없어지네. 그러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혹은 얘가 바로 뭐가 되지? n제곱.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는 뭐냐면 n 곱하기 얘를 풀어줘 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지? n. 그렇지. 이렇게 돼. 그럼 어때? 얘랑 같이.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팩토리얼이 의외로 좀 헷갈려. 마치 이게 얘 같은 경우가 n 곱하기 n-를 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걸 왜 필요하냐면 팩토리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으라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번 유도 한번 해봐. 연습장에다가. 마지막 거 있지? 요것만 유도. 이걸 하게 되면 저의 문제가 아니고 팩토리얼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게 될 거야. 뭐래? 이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맨 밑에 거 요거. 이 식이요? 요 식을 유도를 해. 이게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는 유도가 쉽지. 왜냐면 이거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1번. 자, 합의부터 설명해 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주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같은 주사위, 같은 모양의 주사위이냐,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에 따라 달라. 그래서 말을 되게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던진 게 누가 먼저 던지에 따라 순서가 다 바뀌는 거야. 됐지? 자,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눈의 수열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를 주는 거야. 5 또는 10이야. 자, 합이 5가 되면 1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미 합이 5가 나오는데? 안 돼요. 10이 될 수가 없지. 합이 10이 됐어. 5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즉, 네. 이게 10이 나오는데 어떻게 5가 되지, 갑자기? 한번 발생하면 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5가 되는 경우랑 10이 되는 경우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네. 맞지? 왜냐면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럼 5가 되는 경우는 1하고 4가 되거나 2하고 3이 되거나 3하고 2가 되거나 4와 1이 되는 거야. 주사의 모양이 같잖아. 얘랑 얘가 똑같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10이 나온 걸 봤더니 3은 안 되고 어차피 주사위 최대가 6이니까 그럼 4, 6이 있고 5, 5가 있고 6, 3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 둘이 더하면 7. 7가지가 돼요. 만약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나오는 눈의 수위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수야. 약간 한 번 더 꼬아놨어. 4의 배수.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있냐?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 16은 있어 없어? 주사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 최대가 10이거든. 그치? 그럼 이제 한 단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경우를 하는데 4나 8이나 12가 동시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그러니까 경우수 어떻게 구한다면 더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단계, 이제 2단계는 각각에서 나갑니다. 4가 나오는 경우는 1, 4, 2, 6, 3 이렇게 세워야지. 8이 나오는 경우는 2, 6, 3, 4, 5, 3, 6에서 5까지. 12는 6, 6, 하나, 한 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돼. 그러면 4까지. 생각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필요해. 그다음에 2번 다음을 구하시오. 144의 양의 약수를 구하래.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혹시 이거 기억나? 약수의 수 구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바로 그냥 2, 7을 14 해가지고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럼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해서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얘에다 4에다 플러스 1 2에다 플러스 1 곱해요. 그래서 5, 3, 15, 15개 하고 배웠었어. 근데 왜 생각이 안 나냐면 외웠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되게 쉽게 한번 가져볼게. 자, 12라는 예를 볼게. 2, 1, 12, 2, 3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럼 얘 약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12 약수는 1, 12, 2, 6, 그다음에 3, 4 이렇게 6개가 나오거든. 근데 얘를 잘 분석을 해보면 1은 뭐냐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왜냐면 여기 소인수가 2, 3 있으니까. 2는 뭐냐면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이고 3은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6은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12는 뭐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야. 무슨 말이냐면 2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2의 2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최대 2의 2제곱까지 있는 거. 3은 1제곱이지? 그러면 3의 0제곱, 3의 1제곱까지 있는 거. 얘는 다른 말로 하면 1이고, 얘는 2이고, 얘는 4야. 얘는 1이고, 얘는 3이야. 그럼 이거를 표를 만들어서 한번 곱해줘 볼게. 1, 1은 1, 1, 2는 2, 1, 4는 4. 3, 1은 4, 3, 2, 6, 3, 4, 10. 어때? 똑같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소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2의 제곱이 되면 경우의 수가 왜 플러스를 해주냐면 0, 1, 2가 있어서 그래요. 그 각각에 대해서 3은 3의 0, 3의 1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씩 더 만날 곱하기 왜? 이것들 0 때문에. 일단 해놓고 보니까 진짜 외우지 말자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0, 1, 2, 3, 4 다섯 가지 경우수. 그 각각에 대해서 0, 1, 2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외울 필요는 없지? 그래서 약속의 수가 이렇게 나와. 근데 이 구배 법칙에서 왜 나오느냐? 각각 다섯 가지에서 각각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곱하기 l 더하기 m 더하기 n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정렬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 이건 또 외우지 말고 아주 간단히 예를 해보면 되게 쉽게 외워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에서 나오신 항의 개수는 뭐죠? 그럼 우리 옛날에도 뭐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건 곱셈 법칙 아마 1학년 때 했었을 거야. 그러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에서 네 가지가 나와. 네 개야. 왜 네 개 항이 나오냐? 여기 항의 개수가 두 개고 여기 두 개지. A 하나에 대해서 C, D 두 가지가 있고
B 하나에서 CD 두 가지. 즉, 두 가지 각각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보면 예를 들어 뭐냐면 A하고 B는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각각에서 A 하나에 대해서 세 가지, B 하나에 세 가지니까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몇 가지가 있는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해의 수가 몇 개 나온다면 18개가 나온다. 이럴 필요 없지. 그 다음에 14페이지 3번. 순열 다음 구하죠. 자, 1번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자, 승부차기는 자, 이게 약간 말 좀 애매해. 원래 축구 선수는 11명이야. 맞지? 그래서 11명 중 5명 뽑는 것처럼 이게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이 조심. 이게 되게 사실은 문제 약간 애매한 문제야. 정확히 얘기하면은 5명이 뽑고 나서 뽑아놓은 거야. 페널티 할 사람. 근데 그 5명 중에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찰 사람, 두 번째 찰 사람, 세 번째 찰 사람, 네 번째 찰 사람, 다섯 번째 찰 사람 정해져 있겠지. 사람이 만약에 A, B, C, D라고 뽑아놨으면 말이야. 그럼 5명 중에 첫 번째 찰 사람은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5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얘는 5가지. 그치? 네. 조금 헷갈리는 얘기네. 그 다음에 2번. 회원이 몇 명이냐면 1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대표 한 명과 총무 한 명을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표 자리를 만들어. 여기에 딱. 그 다음에 총무 자리 여기에 딱 만들어. 자, 10명 중에 대표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경우의 수가? 10명. 10명. 한 명 대표 뽑아놨어. 그럼 이제 9명 남았지? 그 중에 총무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간단하지? 3번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C를 이웃항에 나열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4개 A, B, C, D를 A, C를 이웃항에 한다는 건 뭐냐면 A, C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다,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돼요. 얘는 어차피 계속 붙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커플인 거야.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AC랑 B랑 D랑 3개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 해야 되겠지? 그런데 AC가 될 수도 있고 CA가 될 수도 있게 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종류 문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단계로 할 때 잘 분류를 시켜야 돼. 그럼 되게 쉬운 문제야. 다시 한번 AC가 붙었으니까 붙어있다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3팩토리얼. 근데 거기에 안에 여기 세 문제 들어갔더니 순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2팩토리얼 써도 되고 1에서 어차피 똑같아. 자, 그 다음 이제 조합 15페이지 1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 거야.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요. 회장부 이름도 아니고 그냥 대표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뽑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5명 중에 몇 명? 2명만 뽑으면 돼. 순서 상관없이. 여학생 4명 중에 몇 명? 2명만 뽑으면 돼. 순서 상관없이. 순서가 없으니까 조합이겠지. 그러면 남자 5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순서가 없으니까. 여자 4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순서 없이. 그런데 얘랑 얘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그래서 남자 2명 뽑은 거 가까이 여학생이 뽑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 우리 공식대로 자 NR이니까 처음에 올라온 R 팩토리얼이었지? N 팩토리얼, O 팩토리얼인데 이 뺀 것만큼 5 빼기 2 해줘야 순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은 그
그 알팩트를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조차도 순서를 없애줘야 돼. 이렇게 곱하기 여기서도 이제 바로 해볼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 구구단자. 계산해 보면 자 팩토리얼 계산하기가 간단한 게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하는 여기서 사라질 거야. 그 다음 2 팩토리얼 2니까 2. 그래서 여기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얘가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쭉 나가. 여기 2가 있으니까 6. 그래서 몇 가지 되냐면 90가지. 자, 그다음 2번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 1년을 세울 때 A, B 두 사람은 서로 이웃을 세우는 경우. 와, 되게 복잡해 보여. 간단히 생각해. 콤마 1년을 세울 때 전이랑 후를 두 개로 완전 분리시키면 되게 쉬운 문제. 첫 번째 5명을 일단 뽑자고. 그러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어. A, B는 무조건 뽑아야 돼. 5명 중에. 그럼 이 사람 선택 여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야? 3명. 그렇지.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6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로 바뀌는 거야. 문제.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 그러면 5명 뽑아놨어. 뽑아놓은 다음에 그 각각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5명인데 A, B 두 사람이 서로 이웃해야 돼. 그래서 뽑아놨는데 이렇게 뽑았다 생각해보자. 5명 뽑았어. 근데 A, B가 이웃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한 팀이야. 그럼 결국 4명을 나이라고 만들 거야. 400. 근데 이웃하기야. 그럼 A, B, B에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딱딱딱 분류만 시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알겠지?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쭉 한번 풀어봐. 이거 있습니다. 연수열은 특별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어. 여기에 A, B, C가 앉아있어.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A, B, C A 하나에서 B, C B 하나에서 C A, B, C, A, C B, C, A, B, A, C B, A, B, C, B, A 그래서 A, B, C A, C, B B, C, A B, A, C C, A, B C, B, A 네. 근데 일렬로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서로 돌려볼게. A, B, C나 테이블을 그대로 한번 돌렸어.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리니까 C, A, B가 되는 거야. 또 돌렸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B, C, A가 되는 거야. 이거 세 개가 똑같은 틀려. 똑같은 건 단지 그러니까 위치도 안 바꿔서 그냥 그대로 돌리기만 한 거야. 네. A, B, C랑 C, A, B랑 B, C, A 이게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네. 1년의 나이라면 하나, 둘, 셋, 넷, 6개가 나오는데 원수명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A, B, C, B, C, C가 똑같아지면 그럼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C, B가 됐어. 그럼 돌리면은 여기는 B가 되고 B, A, C가 되고 또 돌리면 여기가 C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그럼 뭐가 되냐면 A, C, B랑 얘랑 또 똑같아지는 거야. 경우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로 줄어. 4개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원순열 구하는 되게 간단한 게 이게 기준축이 없는 거야. 돌아갈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준축 하나를 얘를 딱 잡아버려.
A는 변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두 명만 돌아가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 이 글들이. 그 이번 네 개라는 거죠. A, B, C, D. 어떻게 하냐? 한 놈은 딱 기준을 딱 잡고, 기준 딱 잡고, 얘를 원수,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몇 가지가 돼? 300. 이게 바로 원수입니다. 뭐가 냐면 기준만 딱 잡을게요. 그럼 나머지가 또,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n명을 세우면 n 팩토리얼이잖아. 이건 일반적인 수열이고, 원수는 어떻게 했냐면, 기준 하나를 빼버리고 나머지 대해서 주로 세우게 됩니다. 원수는 이게 다 개념만이야. 그치? 근데 문제가 항상 원만 주어지질 않아. 그러면 수학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원순열 모양은 원이 아닌데 원순열의 성질은 파악하도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순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지. A, B, C가 있었어. 만약에 테이블이 원이 아니라면 삼각형이야. 얘도 원순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왜냐면 돌리면 똑같으니까. 모양이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려도 똑같으면 원순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개 중에 한 명 기준 잡고 이펙트리얼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됐어. 여기 A, B, C, D가 있어. 원순열일까니까. 맞아요. 맞지? 그러면 3팩 들여야 돼. 이렇게 됐어. 원순열일까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랑 이건 둘이 같은 케이스일 거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 A는 좁은 데 알고 있었거든. 여기는 넓은 데 알고 있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얘랑 얘는 똑같아. 둘 다 길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기준 잡잖아. 그러면 짧은 놈 기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놈을 기준 잡고 나머지 세 개 돌리니까 300%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놈 기준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 잡아서 또 300 돌려야겠지. 그래서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 기준을 얘로 잡냐 얘로 잡냐 동시에 하지 않거든. 둘 중에 하나니까 더하기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로 다른 게 있잖아. 그러면 기준을 한 놈씩 한 놈씩 빠져주는 거야. 만약에 또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여섯 명은 안 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왜냐? 만약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 돌려봤어?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랑 얘랑 다른 거. 왜 다르냐? 여기서 F는 짧은 단에 쓰는데 여기서 가끔 위로 간 거. 그럼 얘랑 얘랑 보자. 분명히 A는 이쪽으로 왔어.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짧은 쪽에 있었어. 긴 데 있지만 짧은 쪽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긴 데 있지만 짧은 쪽이지만 어느 쪽이냐면 이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이야. 즉 무슨 소리냐면 대칭이 되는 거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대칭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대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도 어떻게? 얘가 어떻게 나가나? 이렇게 해줘야 되나?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상관없었는데 여기서 오는 순간에 대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의 케이스, 얘의 케이스가 다른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대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세 가지 케이스가 대칭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되는 거가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다섯 개 되고 5 팩토리얼. 근데 그런 기준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5하고 3. 어떤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순열은 뭐가 하면 되냐면 대칭을 한 다음에 기준이 되는 놈만 나중에 곱해줘.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발표를 좀 해보자.
좀 저 엄마한테 문자 한 개만 보내도 될까요? 잠깐만요. 나한테 그거. 나도 초대 좀. 했어. 이게 뭘 하더라. 자, 19페이지 필수 예제 1번으로 갈게. 원통이 둘러있는 경우의 수인데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5명, 8명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야. 즉 여학생끼리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팀을 이루면 돼. 문제가 어떤 걸 보겠냐? 여학생 팀 한 팀이다. 그다음 남학생 몇 명이냐면 5명이 생겨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6명이 그냥 한 테이블을 이루는 거야. 테이블이니까 뭐의 순열이지?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빼기 1 해서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학생이 원래 몇 명이었냐면 3명이었는데 3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그건 원순열 내가 아니라 그 3명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이야. 다시 정리해보면 여학생 한 팀과 남학생 5명, 결국 6명이 원순열로 되는 거야. 그래서 5팩토리얼이 나왔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자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니까 곱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경우 수는 뭐냐면 꼭 남자 사이에 여자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야. 즉 최소한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여자끼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남학생 5명을 어딘가 딱 배열을 시켜놔. 첫 번째. 그렇지? 나머지 5명 오순위를 배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지? 3. 그렇지. 5 빼기 돼서 4. 일단 남학생부터 먼저 경우 수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의 집을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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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 거기다 몇 명? 3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순서가 있어, 없어? 없었어요. 있어요.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여학생 1, 2랑 여학생 1, 2랑 다르잖아. 네. 항상 순서라는 얘기를 할 때는 누구에 대한 순서인지 먼저 생각해. 그 사람이 헷갈려. 지금 헷갈리는 거야. 지금 뭐냐면 이 5개의 공간에 여학생 3명을 넣는 거야. 근데 넣었을 때 순서 바뀌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5개의 공간 중에서 3명을 하는 거 순서 있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각각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필수이지 2번 20페이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오각형 모양의 숫자에 10명이